소프트웨어 디자인 2차 개인 팀 보고서 제출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 보고서 2차 작성 방법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될 것이, 지난번에 1차 개인 보고서를 제출한 걸 보니까 그 보고서 작성 방법 영상 강의를 보지 않고 그대로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3주 강의 내용 중에 개인 팀 보고서 작성 방법을 꼭 보고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강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만든 개인 보고서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고, 대부분 엉터리로 이제 만든 경우가 조금 많았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빈 파일만 올린 경우, 내용이 아무것도 없죠. 예, 심지어는 이제 작성 중 이런 말도 안 쓰고 그래서 올린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꼭 그 개인 보고서, 팀 보고서 작성 방법을 강의를 보고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인데요. 2차 개인 보고서를 만들 때에는 1차 개인 보고서에 추가해서 작성을 합니다.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리고 이제 파란색 글자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되고요. 1차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차 보고서는 검정색으로 했죠. 예, 근데 2차 보고서는 파란색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차는 검정색, 2차는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1차 보고서가 작성 중이었다면 2차 보고서는 파란색 글자로 작성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요거 이제 개인 보고서예요. 개인 보고서인데, 여기 지금 뭐 김땡땡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1차 보고서 내용이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끝났죠. 여기서 끝났고 이 학생이 이제 2차 진행 상황이라고 이렇게 그 제목을 달아줬네요. 그리고 그림과 내용을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을 했죠. 입력을 했는데 여기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네. 그래서 1차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작성하고 개인 보고서 1차 개인 보고서 파일을 열어서 1차 내용 뒤에 새롭게 만든 내용을 이렇게 뭐 2차 진행 상황이라고 입력하고 그 그림과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하죠. 그러니까 1차 보고서 만든 내용 뒤에 이어서 2차 보고서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색은 지금 보는 것처럼 파란색 글자로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그림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글자처럼 취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이렇게 편집에 문제가 생기지가 팀장이 편집을 하는데 커다란 문제가 생기지 않죠. 네, 그래서 이것도 꼭 부탁드리는 내용이고요. 여기도 뭐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띄워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중에 이제 3차일 때는 다시 이제 그 검정색 글자로 입력하게 되면 지금 이제 1차 검정색 글자, 2차 파란색 글자, 3차 검정색 글자 이렇게 그 단계별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별로 색깔이 좀 다르게 나와서 여러분들도 쉽게 팀장 입장에서 편집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평가하는 제 입장에서도 어떤 그 평가를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개인 보고서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개인 보고서 만들 때는 1차 때 제출했던 1차 때 제출했던 개인 보고서 뒤에 파란색 글자로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1차 때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1차 때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작성 중이라고 되어 있는 그 밑에 2차 보고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밑에 어, 파란색 글자로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또 1차 분량만큼 넣고 또 2차 분량을 또 넣는데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에요. 1차는 아예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그냥 넘어가고 2차에 새로운 내용을 넣고 그다음에 파란색 글자로 그렇게 만들어서 어,
그 팀장한테 보내주고 팀장이 또 편집을 해서 2차 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2차 상황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 2차 때 내용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 당연히 글자 취급이라고 해 주셔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예.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은 꼭 지켜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글자로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1차는 검정색, 2차는 파란색. 자, 1차 보고서 작성 중이었다면 2차 보고서는 예, 그냥 파란색 글자로. 그러니까 1차 보고서 내용은 안 넣어도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한 내용을 작성을 합니다. 요거는 1차 피드백 영상 보고 그 방향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했던 그 팀들은 이걸 다시 참고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최종 완성본을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보고서는 3단계에 걸쳐서 제출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고요. 지금은 2차입니다. 2차. 자, 그리고 이제 완성률 얘기인데, 완성률이 이제 30%라고 입력해 놓고, 지난번에 보니까 내용이 딱 4줄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 조사함. 근데 이제 내용이 없어요. 예, 이렇게 하면 또 안 되고,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은 정리해서 모두 다 넣어주세요. 그, 여러분들이 그 지금 이 팀 프로젝트를 한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여러분들 학점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가 얼마나 충실히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학점이 굉장히 풍성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완성률은 정직하게 해달라. 작성 중 현재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면은 0%라고 입력하세요. 그랬다고 제가 점수 깎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6월 24일 최종 마감 때 다 완성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완성률은 이제 1차 보고서 때의 완성률이 있고 2차 보고서 때의 완성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합산을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용이 없다. 그럼 작성 중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당연히 감점 없습니다. 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최종 보고서에서 완성하면 되기 때문이죠. 만약에 팀 프로젝트가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각 팀원별로 바뀐 내용들 거기다 입력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림은 글자처럼 취급으로 꼭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개인 보고서 할 때 다른 팀원의 학점이 까이지 않게 좀 책임감 있게 해주셨으면 어, 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팀 보고서 2차 작성 방법인데 3단계로 갑니다. 자, 1단계 팀장은 팀원의 개인 보고서를 모두 받으셔야 돼요. 2단계 개인 보고서 2차 내용을 복사해요. 그 다음에 팀 보고서에 붙여 넣습니다. 만약에 팀원이 안 줄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 팀원의 내용권은 빼고 작성하시면 돼요. 팀원이 미제출이면은 작성 중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역시 감점 없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죠. 2차 보고서 내용은 다 팀원별로 파란색으로 해주셔야 돼요. 작성 중도 2차는 파란색으로 작성 중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3단계 팀 보고서 제출을 합니다. 원격 교육 시스템에 팀장만 제출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팀 보고서는 3단계에 걸쳐 제출이 됩니다. 네, 6월 24일 최종 마감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팀 보고서, 2차 팀 보고서 작성 후 할 일들. 이거는 팀장뿐만 아니라 팀원 여러분들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팀원 모두 작성한 팀 보고서를 공유를 해야 돼요. 다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팀 보고서 제출이 이제 되고 마감 1시간 전에 팀원 전원이 원격 교육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팀 보고서가 제출 여부를 확인을 하세요. 필수예요. 정확하게 제출됐는지 확인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담당 교수로부터 팀 보고서 제출에 문제가 있다고 문자가 오면은 팀원, 팀장 모두 팀 보고서의 정확한 제출 여부를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안 됐으면 팀장에게 연락을 하세요. 네. 그리고 팀장이 팀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면 돼요. 거기 들어가면 수정 버튼이 있어서 제출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은 첨부 파일이에요. 팀 보고서는 제출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그 첨부 파일이 없으면 제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첨부 파일이 정확하게
제출이 됐는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만약에 팀장이 잠수를 탔다. 예, 그럼 팀원 중 한 명이 담당 교수에게 전화 연락을 합니다. 팀장을 바꾸고 팀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만약에 팀 보고서가 미제출되면 팀원 전체가 출석 과제 모두 0점, 다 학점이 다 까이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 보고서가 다 정확하게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팀 보고서가 팀원 여러분들 모두의 학점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다음 얘기를 보면,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 드리고요. 또 하나가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예, 교수 문자, 통화 씹지 마세요. 지금도 제 문자 통화를 계속 씹는 학생들이 많아요. 예, 절대 씹으면은 저는 여러분들 학점을 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내는 문자, 전화 통화 씹지 마세요. 씹으면 저도 여러분들 학점을 씹겠습니다. 예. 자, 제가 문자나 통화를 보내는 전화 통화를 하는 이유는 개인 보고서, 팀 보고서, 과제, 그다음에 강의 학습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문자 통화를 개인적으로 보냅니다. 절대 전체 문자로 보내진 않아요. 예, 개인별로 한 명 한 명한테 보냅니다. 어떤 학생들이 너 이거 왜 안 했니? 전체 문자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절대 개인적인 이런 이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 문자를 보내는 거지 전체 문자 안 보내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팀 보고서와 관련된 경우에는 개인이나 팀원 전체의 문자를 보냅니다. 예, 특히 첨부 파일이 없는 경우에 보낸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팀 보고서 최종이죠. 3차 제출 마감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미제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팀원 전체가 F 학점이 나가요. 예, 모든 일을 팀장에게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어, 여러분 학점을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 이 팀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예, 다른 팀원 학점이 까이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또 강조해서 말하지만 문자는 전체 문자 안 보내요. 개별적으로 개인 문자를 보냅니다. 전체 문자를 보내서 안 했다고 하는 학생은 제가 또 하나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문자를 받은 학생은 전체에 안 들어가나? 대전대학교 학생 아닌가요? 뭐 대전보건대학교 학생인가요? 뭐 충남대학교 학생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그 학생도 전체 문자라고 생각했다면 전체에 들어가는 거야. 본인 스스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자 보냈으면은 원격 교육 시스템 빨리 들어가서 어디가 문제가 빵꾸가 났는지 빨랑빨랑 챙겨보고 그 부분을 마감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학점 다 까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제 문자를 씹으면 여러분의 학점을 씹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빨리빨리 제 문자 잘 챙겨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2차 보고서가 지금 여러분들 1차 보고서 때 조금 아직 스타트가 좀 늦은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빨리빨리 해서 2차 보고서의 시작을 좀 한 내용을 거기다가 잘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